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 하지만 250만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혼자 이동은 물론 장거리 여행은 불가능한 상황.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법률까지 제정됐지만 이동권 확보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단순한 이동의 문제를 떠나 생명과도 직결돼 있는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2001년)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한 지체 장애인의 죽음에서 시작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운동.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그들은 차가운 아스팔트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결국 지난 200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습니다. 버스와 여객시설, 비행기, 도로 등 모든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휠체어 이동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즉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역사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곳곳에서 암초와 마주해야만 했던 장애인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과 함께 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앞, 이곳엔 조금 특별한 버스가 있습니다. 동아운수 151번 버스가 도착하였습니다. 버스 출입문에 음성 안내기를 설치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게 버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정차해 있는 동안 쉴 새 없이 안내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말하는 버스는 151번 단 한 종류. 이 버스를 제외하곤 어디서도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그런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울시에선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안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몸이 말짱한다 치더라도 이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이 아주 심하게 있습니다. 저희 이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떤 생활과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서서히 보이지 않기 시작해 지금은 전혀 앞을 볼 수 없게 된 윤상원 씨.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버스 앞에 가서 문 앞에 가서 이렇게 기사님한테 아 이거 어디 가는 버스입니까 확인하고 몇 번 버스입니까 확인하고 차 타고 큰 사거리 복잡한 중심가 같은 데는 차량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저희가 보행하기가 너무나 불편해요. 특히 뭐 신호등을 건널 때 이럴 때 방향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옆에 분한테 그럴 때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혼자만의 외출. 하지만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생겨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승대기역 근처에서 사당동까지요. 제가 시장 보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가서 민원 업무 보는 것도 도와주시고 뭐 이런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다 해주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동은 물론 생활 안내 길잡이 역할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믿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큰 거죠.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그들과 세상을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차가 바로 오지 않고요. 빨리 오면 한 2, 30분,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연결이 안 돼서 부르는 이용자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때가 더 많아요. 휴일 같은 때는 여유 있으면은 뭐 한 5-6시간도 기다렸다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 일반 장애인 콜택시에 비해 요금이 35%나 비싸 형편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에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활이동지원 차량의 요금을 인하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차량의 증차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서도 일단 증차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저희들의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아직은 적지만은 좀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할인, 그러니까 인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이제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체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어떨까요?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지체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가 도입됐고, 또 흔히 장애인 콜택시라 부르는 특별교통수단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는 근거리 이동만 가능한 상황. 지체 장애인은 버스를 이용해 다른 지역을 이동할 순 없습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치가 낮은 저상버스는 바퀴 부분에 좌석을 설치할 수 없고 휠체어가 이동할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 일반 버스보다 좌석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상버스로는 현재 광역버스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게 버스 회사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작년에 그 입석 대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대안으로서 2층 버스가 얘기가 됐고, 2층 버스의 여러 구조상 1층은 굉장히 이제 차체가 낮을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이제 휠체어를 포함한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버스들이 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석 대란 문제도 해결하고 교통약자 이동권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2층 광역 저상버스를 대안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서울 시티 투어에 사용되는 2층 저상버스를 광역버스에 활용한다면 지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속버스. 하지만 고속버스 역시 광역버스와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고속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장애인 단체가 말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고속버스의 일정 부분을 개조를 해서 휠체어 장애인이 한두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아직까지 지체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는 현실은 대한민국 장애인 이동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초 장애인 단체들은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모든 교통수단에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의 핵심은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시외 광역 이동을 위해서 저상버스 내지는 저상버스에 준하는 휠체어 승강 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이용해서 시외 광역간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을 또 법원에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고향을 찾는 그날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찾아올까요?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탑승자의 안전성 확보 대책, 이동 수요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에 전동 휠체어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확보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대표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의 당위성에 공감했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서울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동권 확보를 위한 협의기구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역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13년부터 법을 개정해서 정부에서 도입비의 한 50% 정도를 지원해서 16년까지 100%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17년도부터는 제3차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성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라 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시외 이동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과다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이동의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250만 장애인. 하지만 그 장애인의 90% 이상이 사고, 질병 등 후천적 이유로 장애를 입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예기치 못한 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시혜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시면